샤를 르클레르는 이제 올해 안에 페라리가 우승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카를로스 사인츠는 메르세데스에서 안토넬리와의 교체설을 부인했고, 크리스티안 호너는 레드불을 공식적으로 떠난 뒤 포뮬러 1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일럿과 팀 모두에게 큰 변곡점이 될 이슈들이죠. 그러니 좋아요 눌러주시고 결승선 채널 구독과 하이프,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츠가 윌리엄스와 함께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좋은 성적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묵직한 루머도 따라붙었죠. 바로 2026년에 키미 안토넬리와 자리를 맞바꿔 메르세데스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결승선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주제인데, 제임스 보울스 윌리엄스 대표가 토토볼프와 관계가 좋고 팀이 메르세데스 엔진 고객이라는 점 때문에 더 설득력 있게 들린 겁니다. 하지만 사인츠는 곧장 이 이야기를 차단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단호했어요. 이야기가 많지만 난 윌리엄스와 계약이 있습니다. 토토에게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제임스에게도 없어요. 난 지금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인츠는 팀에 만족하고 있고 자신이 딱 맞는 시간, 딱 맞는 곳에 있다고 강조했죠. 바쿠 포디움이 그 증거라며 힘든 해에도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해밀턴이 메르세데스를 떠난 이후 사인츠의 이름이 후보군에 오른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당시 토토볼프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인정했고요. 하지만 그는 사인을 앞둔 적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러셀과 안토넬리 체제의 볼프가 만족하고 있고 물밑 움직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안토넬리는 여전히 기복이 크고 몇몇 경기에서는 볼프에게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받았죠. 이번 바쿠에서야 조금 반등했을 뿐입니다. 반면 사인츠는 꾸준함을 보여줬고 윌리엄스의 귀중한 포디움을 안기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드라이버라는 걸 다시 입증했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의 드라이버 라인업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이 사인츠가 톱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재능 있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해도 포뮬러 1은 기다려주지 않죠. 안토넬리 같은 신예뿐 아니라 아직 잠재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젊은 세대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윌리엄스에 오래 남는다면 현실적으로는 가끔 포디움이나 좋은 레이스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고 챔피언십 경쟁은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바쿠 포디움은 상징적이에요. 사인츠가 여전히 선두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죠. 다만 이것이 빅팀 복귀의 발판이 될지 아니면 결국 탄탄하지만 무관의 커리어라는 새로운 장면일지 그 답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드러날 겁니다. 샤를 르클레르는 요즘 점점 더 많은 페라리 팬들과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어요. 과연 2025년에 한 번이라도 우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몬차 이후 그는 내부 대화에서 솔직히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바쿠,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정도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 말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우승 후보로 꼽지 않아요. 맥라렌과 레드불 뒤에 3순위 정도라는 거죠. 최근 페라리의 레이스를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예선에서는 괜찮은 위치를 잡지만 일요일만 되면 모든 게 무너져쳐요. 몬차에서는 차가 경쟁력 있어 보였지만 정작 우승 다툼은 전혀 못했습니다. 바쿠에서는 초반부터 파워 유닛 문제를 겪으면서 전략이 완전히 꼬였고 트래픽에 갇힌 차에 겨우 9위에 머물렀어요. 그마저도 페라리보다 약해야 할 팀들 뒤였죠. 그리드 상황을 보면은 더 답답합니다. 맥라렌은 사실상 다른 클래스에 있어요. 특별한 사고나 실수만 없다라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포디움 두 자리를 거의 보장받는 흐름이죠.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예전만큼 압도적이지 않아도 몬차와 바쿠에서 보여줬듯 언제든 우승을 노릴 수 있어요. 메르세데스도 조지 러셀이 이미 한 번 우승했고 꾸준히 탄탄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죠. 결국 현실적으로 페라리는 4위, 5위 싸움에 묶여 있습니다. 가끔 포디움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강했던 몬차와 바쿠에서조차 무너졌다는 건 큰 신호예요. 그곳에서 못했는데 다른 서킷에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죠. 이 대비는 특히 2024년을 떠올리면 더 선명합니다. 작년만 해도 여러 레이스에서 정상권과 맞붙으며 다음 시즌에는 드디어 우승을 향해 나아갈 거란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예요.
차의 좁은 퍼포먼스 윈도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전략 실수와 신뢰성 문제로 계속 무너지고 있죠. 더 아픈 건 루이스 해밀턴이에요. 큰 기대를 받고 합류했지만 아직 페라리에서 포디움 한 번도 못 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7경기와 3번의 스프린트뿐. 시즌 초에 기대했던 그림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페라리는 정상권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팀. 반대로 라이벌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성과를 챙기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호너가 거의 20년 동안 지휘해온 레드불을 공식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8번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6번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남기며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를 모터스포츠 최강자로 바꿔놓았죠. 하지만 이번 퇴진은 성적 부진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부 정치 싸움이 격화되면서 결국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합의에 도달했고 그 규모가 7천만에서 1억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원래 계약은 2030년까지였죠. 흥미로운 건 호너가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포뮬러1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 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2026년에 데뷔하는 캐딜락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경험이 있고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팀이니까요. 호너는 이미 2005년에 무에서 경쟁력을 만든 경험이 있죠. 다만 캐딜락 측은 지금까지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알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라비오 브리아토레가 큰 영향력을 쥐고 있고 그는 호너와 오랜 친구니까요. 하지만 브리아토레와 호너라는 두 강한 성격이 같은 구조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에스턴 마틴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로렌스 스트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쪽도 이미 앤디 코웰이 CEO로 자리 잡고 있어 구조가 단단히 짜여 있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2026년일 수 있어요. 새 레귤레이션이 시작되자마자 큰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호너가 구조조정의 해결사로 불려갈 수 있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큰 약속을 해놓고 성적이 안 나오는 팀이라면 호너 같은 인물이 빠른 구원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호너는 여전히 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라 우승팀을 만들어내는 전략가입니다. 무엇보다 드라이버와 엔지니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팀 분위기를 지켜내는 능력이 있죠. 제 생각에 호너를 과소평가하는 게 가장 큰 실수가 될 겁니다. 그는 무에서 팀을 정상으로 올린 경험이 있고 정치적 이유로 레드불을 떠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비판자들을 잠재우고 싶어 할 거예요. 만약 어느 팀이 과감하게 프로젝트의 열쇠를 그에게 맡긴다면 포뮬러1의 새로운 황금기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로 가는 길을 호너만큼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제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